서울에서 광주까지 차로 이동 시 거리는 300km에 근접하고 충분히 장거리입니다.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해야겠다면 고속열차만큼 탁월한 선택지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속열차보다는 버스편에 더 장점이 돋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서울에서 광주까지의 고속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행 고속버스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의 주차장 방향 통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광주행 승차홈으로 이동하면 탈 수 있습니다. 광주행 승차홈은 게이트 4번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 많은 차량들은 3호 가든 사거리를 거쳐서 반포 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게 보통이지만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한 이 차량은 그와 반대로 7호선 반포역을 거치고 나서 잠원 IC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됩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이 지점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차량은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버스 전용 차로 시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하지만 이 차량이 출발한 시간은 오전 5시 30분으로 좀 더 기다려야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가 1차로 이용은 승용차에게 맡기고 다른 차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 시간이 5시 35분경이었는데 이미 남사 진위 IC를 6시 5분경에 통과했으니 시행 시작까지 55분여 남은 시점에서 주중 시행 구간을 빠져나온 이후였습니다. 공주행 고속버스를 이용하면서도 그랬지만 천안 분기점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주로 호남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여기서 논산 방향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진정 호남 방향에 해당하는 광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논산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되네요. 촬영 시기는 6월 말이었는데 소나기 때문에 날씨 유독 민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고속버스 정안 알밤 휴게소에 들어섰는데요. 휴게소 이용과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다른 휴게소에서 휴식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그렇게 정안 알밤 휴게소를 이용하는 비중 많지 않습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약 115km, 광주 유스키어에서 약 175.2km 떨어진 곳이라 중간 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곳은 웅진대교로 금강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웅진대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공주 시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 탄천 휴게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주 유스키어에서 약 147km 떨어져 있고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는 약 135km 떨어진 지점에 있어 오히려 여기가 휴식 중간 지점에 알맞을지 모르겠네요. 논산 분기점, 여기서부터는 호남 고속도로인데요. 4차선 구간입니다. 익산 분기점까지는 4차선 구간이었다가 3차선, 2차선 순으로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2차로로 줄어든 시점에서 광주까지 남은 거리 약 96km. 광주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김제 IC, 금산사 IC, 태인 IC, 정읍 IC를 지나 전북 소재 마지막 IC, 내장산 IC를 지나가면 비로소 전남에 들어서게 됩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봐왔지만 호남 고속철도 모습이 몇 번씩 보이기도 했는데 내장산 IC 위치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원덕 터널쯤에서 전남 장성군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3km만 더 간다면 백양사 IC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장성분기점, 고창 방향과 담양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종착지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광주 요금소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광주 요금소, 북광산 IC를 지나고 나면 비아동 정류소에 잠깐 정차하는데 여기서 하차 승객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독립 IC에서 진출하면 빛고을대로와 연결되는데 교통량이 많습니다. 8시 40분 조금 넘어서 이 도로에 내려왔는데 출근 차량들과 맞물린 것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오래 기다렸습니다. 신호대기까지 해가며 이 도로에서 기어가다시피 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탈출했습니다. 도착 안내와 동시에 유스케어 군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군의 입구에서 도착홈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비고 바로 옆으로도 지나가는 등 탐험하는 느낌이 약간 드네요. 센트럴시티 서울에서부터 광주 간의 고속버스 노선은 운행거리 290km입니다. 예약처 안내에 따르면 3시간 20분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이용하는 경로 가운데 일부 상습 정체 구간을 거치는 등 변수를 거치게 되면 이보다 더 소요됩니다. 용산이나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고속열차의 소요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는데 평소에 3시간 넘게 소요되고 정체가 많았을 때 4시간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는 고속버스가 이 부분에선 확실히 뒤처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속버스가 소요시간 면에서는 고속열차에 뒤처지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라면 고속열차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요금부터 살펴보자면 고속열차 중 가장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쪽은 SRT 일반실 41,100원, 가장 비싼 쪽은 KTX 특실 65,500원입니다. SRT 일반실 요금이 22시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 심야 프리미엄 주말 요금과 동일하기도 하죠.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일반 고속은 평시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 고속보다 더 많이 운행하는 우등 고속은 평시 28,100원에서부터 할증 33,700원, 프리미엄은 32,900원에서부터 43,800원까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노선에는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점이 있어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부가 요소가 있지만 금요일을 포함해 휴일에 이용했을 때에만 요금의 2% 적립이기 때문에 고속열차 마일리지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시트나 기자재 등이 비싼 요금만큼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금을 보더라도 별로 느낌이 안 오실 것 같다면 시간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X는 선해전이나 김제유를 경유하는 열차편을 제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TX나 SRT의 운행 횟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지만 고속버스는 주중 시간표만 보더라도 이만큼의 배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 기준으로도 KTX와 SRT의 운행 횟수를 합친 것보다도 20회 넘게 더 많이 운행하고 또 조밀한 배차 간격도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심야차에 있어서도 앞서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광주 송정이나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 막차는 23시를 넘지 못하고 수서에서나 광주 송정에서 출발하는 SRT가 그나마 23시대에 출발하는 막차가 있어서 KTX보단 조금 늦는 편이지만 고속버스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서울 호남에서는 주중 막차 2길 오전 1시, 금, 토, 일 막차는 2길 오전 2시, 광주에서는 주로 0시에 출발하는 차량이 막차지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간 때 한정으로는 임시 차량까지 포함해 사실상 막차 개념 없는 24시간 운행입니다. 서울 호남에서 첫차 5시 30분으로 고속열차에 비하면 부족한 편이지만 광주에서 첫차가 오전 4시인데 차량 정체만 없다면 SRT가 수서역에 도착하는 시간보다는 느리겠지만 KTX가 용산역에 도착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빨리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호남 광주 노선은 모든 차량이 비아동 정류소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비아동과 인접한 마지막 목적지까지 접근이 더욱 편리한데 비아동 정류소는 하차만 가능한 관계로 서울로 가기 위해선 유스퀘어까지 이동해서 타야 합니다.
경로 중 정한 알밤 휴게소도 지나가서 당연히 정한 알밤 휴게소를 경유지로 지정한 버스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한 알밤 휴게소를 정식으로 경유하는 차량은 소수에 불과한데요.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출발한 차량의 한정에 환승 가능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맞춰 터미널에서 30분에 출발하는 일반 우등고속만 정한 알밤 휴게소를 정식으로 경유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대는 승무원의 차량에 따라 주로 탄천 휴게소나 2인 휴게소를 이용합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되기 전에는 그나마 비율이 조금 있었지만 30분에 출발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들이 편성되면서 횟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정한 알밤 휴게소 경유 차량편은 아예 없는 요일도 있거나 한두 편 정도만 운행되는 요일도 있습니다. 센트럴시티 정한 알밤 휴게소 구간이나 정한 알밤 휴게소 광주 구간만 이용하실 것이라면 다른 노선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호남, 광주 이 노선의 시작은 금호고속 홈페이지 역사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67년 지금의 금호고속이 되는 당시 광주 여객이 서울 광주 간 직행버스 운행 개시로 처음으로 서울로 입성했다는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 공주편에서도 언급했지만 1970년대에는 서울에서 공주를 경유해 광주로 가는 버스가 운행되기도 했고, 지금은 많이 익숙하지만 우등고속버스가 1992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이 노선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현재 유스케어가 되는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이 개장하면서 이때부터 고속버스 노선은 이 터미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2016년 하반기 겨울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처음 선보였을 때에도 서울, 경부, 부산 노선과 같이 첫 정식 운행 노선이 되면서 지금은 일반 고속과 우등고속 그리고 프리미엄까지 세 종류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 광진구와 인접한 곳과의 접근이 편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싶다면 동서울 광주 노선이라는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평일에 하루 9회, 금, 토, 일에는 최소 10회, 최대 13회 운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고속 1회, 나머지는 모두 우등고속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부분적으로 출발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고, 서울 센트럴시티, 광주 노선에 비하면 첫 차가 늦거나 막차가 빠른 면이 있습니다. 2018년 3차 프리미엄 고속버스 신규 개통 대상에 있었던 노선이지만 지금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없이 운행되고 있고, 센트럴시티 착발과는 다르게 전 차량편 정한 알밤 휴게소 경유로 다른 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서울 호남 광주 노선은 자그만치 55년이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선 고속버스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노선이자 고속버스 회사를 대표하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호남선 KTX나 SRT로 인해 소요시간 면에서는 뒤처지지만 부분적인 24시간 운행까지 포함해 KTX나 SRT가 전혀 운행하지 않는 다른 시간대의 이동은 이 고속버스 노선만큼의 선택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